자, 오늘도 암호화폐와 함께하는 모험 가득 찬 하루. 일단 달러 차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99포인트, 이제 98로 방금 떨어졌었는데 인덱스 차트 어제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증시는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 다만 금 같은 경우 왕따를 당하면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깜찍한 요정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49,000달러 근방까지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기분 좋은 주말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나온 정보들을 통해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미국 소식입니다. 네바다주에 위치한 리노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테조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탈중앙화 자치 조직인 리노다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들은 리노에는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리노코인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리노코인. 자, 이뿐만 아니라 이 시 근처에서 혹은 시에서 벌어지게 될 여러 행사를 기념하면서 NFT 대체 불가 토큰 역시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주 및 도시들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마크 큐번의 NBA 팀이죠. 억만장자 마크 큐번의 댈러스 매버릭스가 이제 조만간에 매버릭스 관련된 상품, 티켓 등을 구매하는데 멍멍 도지코인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크립토닷컴 거래소에서 앵커가 이번에 테더페어로 상장되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탈리기가 제안한 EIP1559 업그레이드. 이것이 무엇이냐? 이 며칠 전에 기사에서 나왔었죠. 이것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정해진 기본료를 내고 채굴자들에게는 팁을 줌으로써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병목 현상을 줄이는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캐시의 전설 우지안 같은 경우는 이 EIP1559 네트워크 제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할 것. 근데 이번에 이 제안이 도입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도입 시기는 올해 7월이라고 하네요. 자, 과연 최근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2,000달러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것에 대한 준비로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 차트상에서 역 헤드앤숄더가 목격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 역 헤드앤숄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분석가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 헤드앤숄더가 보여지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와 동시에 RSI가 점차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더리움이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여러가지 알트코인 차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주말 동안에 광란의 파티를 벌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여부는 앞으로 24시간 안에 결정이 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지금 비트코인도 약간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괜찮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또 보도록 하겠는데, 월가의 베테랑 투자가 중에 유명인 조지 보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이야기를 암호화폐는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꽤 괜찮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전까지만 해도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었다,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 정부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영원한 경기부양책이 지속될 것 같지 않으며 유동성 홍수도 곧 막을 내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할당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된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장기적으로 통화가치 하락까지 이어진다면 암호화폐 가치는 당연히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과거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었으나 비트코인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암호화폐 교로 개종한 또 다른 투자자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방심할 수 없는 것이 그만큼 지금 이 법정화폐 통화가치 하락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자 팀 드레이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법정통화가 가치가 하락하게 될 텐데 당연히 법정통화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 세계 제일의 달러 부자 회사인 애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트코인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애플 같은 경우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고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애플의 현금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대기업 회사들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달러를 무한정 찍으면은 그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긴 할 텐데 그것이 비트코인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새로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의 고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설문조사 응답자의 60% 이상이 그들의 디지털 자산 보유량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고객들은 개미들이 아닙니다. 고객들 리스트를 잠깐 살펴본다면은 이 설문에 조사한 고객들,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매크로펀드, 은행, 기업, 재무팀, 보험, 연기금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굴리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이들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사서 늘리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은 가격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디지털 자산 책임자에 따르면은 암호화폐는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수요가 있으며 기업들은 마이너스 금리와 자산 평가 절하를 둘러싼 일반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투자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점차 더욱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큰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조만간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증세를 또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달러를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것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 골드만삭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라고 합니다. 전 골드만삭스 출신의 임원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에 매수한 비트코인을 전부 다 매도한 후에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테슬라 주주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 이 주식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원래는 미국에서 이것이 불법이었었죠. 나중에 다시 합법으로 돌려놓고 나서 이 회사들마다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이 좀비 기업들도 증시가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에서 저희가 봤다시피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테슬라 주가를 이 자사주 매입으로 올린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참, 이거 알만한 양반이 이런 소리를 하다니. 아니면 설마 이 사람 이 테슬라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매도하게 하고 싸게 비트코인을 주술려는 개수작? 그러다 천벌받아 이 양반아. 자,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추매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5개를 새로 샀는데요. 평단은 48,888달러, 488888달러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자, 그와 동시에 그레이스케일 GBTC 프리미엄이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그들의 고객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GBTC 외에 다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인가? 이 크립토 쿼언트의 주경 대표의 말에 의하면 기관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매수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23일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이체한 커스터디 수탁 월렛에서는 아직도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테슬라와 같은 기관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체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에 13,724개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거래소 밖으로 출금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관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곳에서 사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코인베이스에서만 무려 12,000개가 빠져나갔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왜 떨어지느냐? 누군가가 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윌리오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을 누가 팔고 있느냐? 이 롱치다가 청산당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내 생각에는 헤지펀드가 1분기 보고를 위해서 자산을 리밸런싱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헤지펀드들은 그들의 포지션이 너무 클 때 이를 재조정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성적이 너무나 좋아버렸기 때문에 비중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저조한 혹은 아직 상승하지 않은 투자처에 투자금을 재분배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도 수익이 100%가 넘어가면은 종종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하죠. 근데 100%를 훨씬 더 넘겼고, 이 윌리브의 말대로 1분기 보고를 위해서 어느 정도 포지션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윌리브의 의견이 맞다라면은 이 조만간에 3분기 보고 준비가 끝나게 되고 나면은 매도세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상승 가도를 달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또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라파엘 슐츠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원체인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 47,000달러대가 강력한 지지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만 50만 개의 비트코인들이 이동했었다. 중요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다음 상승 전까지 4만 달러 초반대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동의한다. 47,000달러대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4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비슷한 이 차트 분석도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360 트레이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한 10일 동안의 전망을 자신의 의견을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추세에 맞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은 최대 42,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겠다. 그러나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10일 동안 횡보 후 더 높은 가격대에서 이제 조정을 마치고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금이 바로 불장이기 때문이겠죠. 자, 조만간의 경기부양책 승인 발표와 함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5만 달러 위로 훌쩍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자, 오늘 나온 정보들 한번 들어봤더니 좀 도움이 된 것 같아, 말도 좀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를 위해서 토마토밭에 오늘은 골드만삭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만두가 땡기는데요. 군만두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